우리는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젊을수록 좋고 더 많이 가질수록 성공에 가까워지며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국 무언가를 하나씩 내려놓아야 하는 과정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마음속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예전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사실,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인간관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점점 가시적으로 느껴지는 순간들. 이런 변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애써 담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묻습니다. 이제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까? 앞으로의 삶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 하고 말이지요. 그래서 노년은 종종 견뎌야 하는 시기로 이야기됩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는 늦은 시간, 성취보다는 정리의 단계, 욕망보다는 체념이 어울리는 시기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인생의 후반부는 줄어드는 것만 남은 시간일까요? 혹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노년을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한 철학자의 사유를 통해 이 질문을 아주 다른 방향에서 다시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는 행복을 성공이나 명예, 소유의 크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쾌락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방탕이나 욕망의 폭발로 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간이 가장 안정되고 평온해질 수 있는 시기는 더 이상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젊음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부에 가장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피쿠로스입니다. 에피쿠로스는 묻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은 것을 원하며 살아왔을까? 정말 그것이 필요해서였을까? 아니면 불안했기 때문일까? 그는 인간의 고통 대부분은 현실 그 자체보다 스스로 만들어낸 욕망과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뒤처질까 두려워하고 아직도 무언가를 증명해야 할 것처럼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마음. 바로 그 압박이 우리를 쉼 없이 지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압박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노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모든 역할을 다 해내지 않아도 되고 세상의 무대 한가운데 서지 않아도 되는 시간. 에피쿠로스에게 노년은 쇠퇴가 아니라 욕망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기회였습니다. 이 영상은 더 잘 사는 법을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덜 흔들리는 법, 조금 더 편안해지는 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애써왔고 충분히 견뎌왔기에 이제는 다른 기준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평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의 삶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방법을 배운 적이 없었을 뿐입니다. 오늘 에피쿠로스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를 통해 노년이 어떻게 인생에서 가장 안정된 시간이 될 수 있는지 그 오래된 지혜를 천천히 꺼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꼭 필요한 질문부터 하나씩 꺼내려 합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생각에만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욕망은 왜 우리를 늙게 만드는가?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경험도 쌓였고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게 되었으니 젊을 때보다 덜 흔들릴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몸은 나이를 먹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조급하다고. 예전만큼 욕심을 부리지도 않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고 말이지요. 에피쿠로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불안은 정말 나이 때문일까? 아니면 아직 내려놓지 못한 욕망 때문일까? 에피쿠로스는 인간을 괴롭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욕망을 지목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망은 단순히 돈이나 명예 같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집착,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문제는 이런 욕망들이 노년에도 그대로 남아있을 때 생깁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마음은 여전히 젊을 때의 기준을 붙들고 있으니
그 간극에서 피로와 좌절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는 말합니다. 인간은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끝이 없는 욕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괴롭다고 말이지요. 젊을 때는 그 욕망을 향해 달릴 힘이라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욕망의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삶은 점점 부족함으로만 느껴지게 됩니다. 예전보다 덜 할 수 있는 것들, 더 느려진 속도, 줄어든 관계들이 모두 실패처럼 느껴지는 순간, 노년은 평온이 아니라 비교와 자책의 시간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에피쿠로스는 욕망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욕망을 구분하라고 말합니다. 꼭 필요한 욕망과 없어도 되는 욕망을 가려내는 능력. 이것이 평온으로 가는 첫 번째 기술입니다.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욕망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약간의 안정, 믿을 수 있는 몇 사람과의 관계. 이 정도면 인간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반면 남과의 비교에서 생겨난 욕망, 체면과 불안에서 비롯된 욕망은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노년은 바로 이 구분을 실천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더 이상 모든 욕망에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선택적으로 살아도 되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이것을 포기가 아니라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욕망을 줄이는 것은 삶을 축소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가볍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우리는 비로소 현재의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은 분명합니다. 노년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여전히 젊을 때의 욕망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태도입니다. 욕망의 기준을 조금만 조정해도 삶의 무게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전환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평온한 노년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꼭 필요한 욕망과 없어도 되는 욕망.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를 단순하게 보았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원하지 않아도 될 것들까지 욕망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욕망을 무작정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욕망을 세심하게 나누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무엇을 붙들고 가야 하는지, 무엇은 내려놓아도 괜찮은지를 구분하는 일. 이것이 평온해지는 두 번째 기술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욕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망입니다.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 이를테면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 몸의 안정을 지키는 생활, 그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소한의 관계입니다. 이 욕망들은 충족되지 않으면 실제로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욕망을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소중히 돌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는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망입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삶이 무너지지는 않는 것들입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음식, 조금 더 많은 편안함 같은 것들입니다. 문제는 이 욕망 자체가 아니라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만족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입니다. 이 욕망은 어느 정도까지는 즐길 수 있지만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에피쿠로스는 말합니다. 마지막은 자연적이지도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망입니다. 바로 비교와 체면에서 비롯된 욕망입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여전히 인정받기 위해, 혹은 이 나이에도 나는 아직 괜찮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욕망들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이 욕망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깊이 괴롭힌다고 보았습니다. 채워도 만족이 없고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낳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이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더 많은 욕망을 추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욕망을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분 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여전히 젊을 때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충분히 잘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늘 어딘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끼게 됩니다. 에피쿠로스는 노년을 욕망을 줄여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욕망을 정확히 선택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았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비교에서 비롯된 욕망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갑자기 훨씬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지금의 삶이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욕망은 과연 어떤 종류일까? 이것이 정말 내 삶을 지탱해주는 욕망일까? 아니면 불안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것일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평온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비교가 사라질 때 마음은 늙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경쟁에서 벗어나고 비교에서도 자유로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속에서 자신을 타인과 견주며 살아갑니다. 예전만큼 벌지 못하는 자신,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은 일상,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의 삶과 나란히 놓인 자신의 현재를 바라보며 말로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무거워집니다. 에피쿠로스는 이 상태를 현실의 고통이 아니라 비교가 만들어낸 고통이라고 보았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불행해지는 가장 빠른 길로 타인의 삶을 기준 삼는 태도를 꼽았습니다. 비교는 언제나 상대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더 건강해 보이고, 누군가는 더 여유 있어 보이며, 누군가는 여전히 활발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모든 장면을 전체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타인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일부만을 떼어내어 자신의 일상 전체와 비교해버리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위축됩니다. 노년의 비교가 더 위험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젊을 때의 비교는 더 노력하면 따라갈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남겨두지만 노년의 비교는 종종 회복 불가능한 좌절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나온 시간을 통째로 평가받는 듯한 느낌, 지금의 나로는 더 이상 만회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비교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노년의 평온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에피쿠로스는 여기서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전환을 제안합니다. 삶의 기준을 남에서 나로 되돌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 다른 집안의 이야기, 다른 인생의 결과는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보는 태도입니다. 삶은 원래 각자의 조건과 리듬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지 동일한 잣대로 재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인생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소음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남의 삶을 바라보느라 흩어졌던 에너지가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몸 상태,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지금 누릴 수 있는 작은 안정들이 비로소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피쿠로스가 말한 평온은 바로 이 상태입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이 멈추고 지금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고요함. 노년의 자유는 젊을 때보다 더 많은 선택지를 갖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비교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남의 인생을 기준 삼지 않는 순간 우리는 늙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음은 더 이상 늙지 않습니다. 쾌락을 오해한 사람들. 에피쿠로스를 떠올릴 때 많은 사람들은 먼저 쾌락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단어 하나만으로 그의 철학을 오해해버리곤 합니다. 쾌락을 말했으니 분명 즐기기만 하라고 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그의 철학은 노년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는 에피쿠로스를 가장 피상적으로 이해한 결과입니다. 사실 그는 누구보다도 절제와 조용함을 중시한 철학자였습니다. 에피쿠로스가 말한 쾌락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자극과는 전혀 다릅니다. 맛있는 음식을 과하게 먹는 즐거움, 강한 감정의 고조, 끊임없는 활동 속에서 얻는 흥분 같은 것은 그가 경계한 대상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쾌락은 잠시 기분을 좋게 만들 수는 있지만 곧 피로와 후회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오히려 이런 자극적인 즐거움이 인간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가 말한 진짜 쾌락은 훨씬 조용한 것입니다. 몸에 통증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괜찮고 굳이 더 바라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에피쿠로스가 말한 쾌락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젊음의 철학이 아니라 오히려 노년에 더 잘 어울리는 철학입니다. 강한 자극을 줬기보다는 불필요한 고통이 없는 상태를 소중히 여기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쾌락을 오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젊을 때의 기준으로 즐거움을 판단하려 합니다.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은 일상, 줄어든 외출, 단조로워진 하루를 재미없는 삶으로 규정해버립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반드시 불행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음이 줄어든 삶, 과도한 자극에서 벗어난 일상은 평온에 더 가까운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아픔이 줄어들고 불안이 가라앉고 마음을 흔드는 외부의 소리가 잦아드는 상태. 이 조용한 안정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깊이 만족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한 식사, 소박한 공간, 과하지 않은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삶을 가볍게 만드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노년의 삶은 쾌락이 줄어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쾌락의 기준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시끄러운 즐거움 대신 조용한 만족으로, 강한 자극 대신 안정된 평온으로 옮겨가는 시간입니다. 에피쿠로스는 바로 이 전환을 이해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의 철학은 지금 이 시기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즐거움이 줄어들었는가가 아니라 내 삶에서 불필요한 고통은 얼마나 줄어들었는가로 말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쾌락을 좇는 삶이 아니라 평온을 누리는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고통이 사라진 상태가 행복이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어떤 상태로 상상합니다. 기분이 좋고, 일이 잘 풀리고, 삶이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건강해야 하고, 더 여유로워야 하며, 더 즐거운 일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이 익숙한 생각을 아주 조용히 뒤집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행복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에피쿠로스에게 행복이란 특별한 감정의 고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간이 가장 안정된 상태에 있을 때를 행복이라고 불렀습니다. 몸에 불필요한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잠잠해진 상태. 다시 말해, 무언가가 부족해서 괴로운 상태가 아닌 이미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노년에 들어설수록 더욱 설득력을 갖습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은 것을 꿈꾸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피로와 불안이 따르는 것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노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행복을 정의한다면 삶은 점점 버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더해질 것이 많지 않다고 느껴질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을 제시합니다. 행복을 쌓아 올리는 목표가 아니라 지워나가는 상태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픔이 줄어들고 불안이 가라앉고 마음을 흔들던 집착이 하나씩 사라질 때 우리는 이미 행복의 문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즐거워지려 애쓰기보다 괴로움을 키우는 원인을 먼저 살피라고 말했습니다. 노년의 삶을 돌아보면 이미 많은 고통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한 발 물러났고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역할에서도 조금씩 벗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여전히 편치 않다면 그것은 행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놓지 못한 불안이 남아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남들과의 비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여전히 쓸모 있어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것들 말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이 불안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다면 삶은 굳이 더 화려해지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큰 기쁨이 없어도 괜찮고 매일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은 상태. 오늘 하루가 무사히 흘러갔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는 상태. 이것이 그가 말한 행복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은 노년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제 더 애써서 행복해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미 줄어든 고통을 인식하고 남아있는 불안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 노년에 접어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막연했던 문제가 어느 순간 현실적인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게 될지. 이런 생각은 특별히 우울해서가 아니라 삶을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사유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생각이 두려움으로 굳어질 때 시작됩니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감정 중 하나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꼽았습니다. 그는 이 두려움이 현재의 삶까지 망친다고 보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피하거나 외면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죽음은 과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인가? 에피쿠로스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느끼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할 때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고, 죽음이 왔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삶과 죽음은 결코 같은 시간에 겹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죽음 그 자체는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상상이라는 것입니다. 노년의 이 생각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질수록 현재의 삶은 점점 움츠러듭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키게 되고 지금의 시간을 아껴 쓰기보다 아껴 두려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수록 삶은 더 충만해진다고 말입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지금의 하루를 더 또렷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죽음을 삶의 반대편에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삶을 더 선명하게 만드는 배경으로 보았습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이 오늘의 대화와 햇살과 식사를 더 소중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죽음을 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죽음 때문에 현재를 희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노년은 이 태도를 연습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더 이상 먼 미래를 위해 오늘을 미루지 않아도 되는 시간, 지금의 하루를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무사히 지나갔다는 사실, 크게 아프지 않았다는 안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안정감. 이런 것들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충분한 이유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모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에피쿠로스가 말하고자 한 것은 단순합니다. 죽음은 언젠가 오겠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의 시간은 온전히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 이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노년의 삶은 불안에서 벗어나 조용한 집중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조용해지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이 조용해진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늘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연락도 잦았고 해야 할 역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전화가 줄고 약속이 뜸해지고 하루를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이 변화를 외로움이라는 단어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삶에서 밀려난 것처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된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이 장면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에피쿠로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안정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관계가 반드시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필요 이상의 관계는 마음을 피로하게 만들고
불안과 비교를 키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수의 신뢰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노년의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삶의 단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고, 그럴 에너지도 줄어듭니다. 문제는 관계가 줄어드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실패나 결핍으로 해석하는 태도입니다. 왜 나는 이제 혼자가 되었을까라는 질문 대신 왜 이제서야 조용해졌을까라고 묻는 순간 상황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피쿠로스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혼자일 때 가장 깊은 평온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불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며 비교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요함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차분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는 인간관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계의 기준을 분명히 했을 뿐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보다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마저도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만큼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년의 관계는 확장이 아니라 정리와 선택의 문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은 삶이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소음이 줄어들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사라지고 마음을 어지럽히던 관계의 긴장이 풀리면서 하루의 리듬이 차분해집니다. 에피쿠로스가 말한 평온은 바로 이런 상태에서 자라납니다. 노년의 고독은 실패의 결과가 아닙니다. 충분히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상태입니다. 모든 관계를 붙들지 않아도 괜찮아진 시간,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단계에 이르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혼자가 된 것이 아니라 조용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단순한 삶은 왜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가? 나이가 들수록 삶이 단순해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집 안에는 여전히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쌓여 있고 해야 할 일과 신경 써야 할 것들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이 지점에서 삶의 무게는 나이가 아니라 붙들고 있는 것의 양에서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불필요하게 복잡한 삶을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보았습니다.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선택지, 더 많은 계획이 반드시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삶이 복잡해질수록 마음은 늘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피로가 쌓입니다. 단순한 삶은 게으름이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노년의 단순함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에너지는 줄어드는데 관리해야 할 것은 그대로라면 삶은 자연스럽게 버거워집니다. 하지만 삶의 구조를 조금만 단순하게 바꾸어도 하루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꼭 필요한 물건만 남기고 자주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공간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공간이 바뀌면 생각의 흐름도 함께 정리됩니다. 에피쿠로스는 소유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유가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경계했을 뿐입니다. 많을수록 불안해지고 잃을 것이 늘어날수록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반대로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한 걸음 물러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함이 주는 가장 큰 자유입니다. 단순한 삶은 하루의 리듬도 바꿉니다. 해야 할 일이 줄어들고 선택해야 할 상황이 적어질수록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 창밖을 바라보는 잠깐의 시간, 몸의 상태를 살피는 여유. 이런 작은 순간들이 선명해집니다. 에피쿠로스가 말한 쾌락과 평온은 바로 이런 일상 속에서 자라납니다. 중요한 것은 크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리거나 극단적인 절제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씩 줄여보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약속, 굳이 챙기지 않아도 될 물건, 습관처럼 이어온 일들.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삶은 예상보다 훨씬 가벼워집니다. 노년의 단순함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기에 가능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삶을 가볍게 정리할수록 마음은 더 멀리까지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백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평온이라는 감각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평온은 연습할 수 있는 기술이다. 많은 사람들은 평온을 타고나는 성격이나 특별한 환경에서만 가능한 상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예민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라며 마음의 불안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평온은 성격이 아니라 연습할 수 있는 삶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마음이 반복되는 생각과 태도에 의해 길들여진다고 보았습니다. 즉, 늘 같은 방식으로 걱정하고 같은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다 보면 마음은 그 틀 안에서만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는 연습을 한다면 마음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것을 거창한 수련이 아니라 일상의 습관으로 보았습니다. 평온을 연습하는 첫 번째 방법은 생각을 멈추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에 휘둘립니다. 이미 지나간 일, 아직 오지 않은 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반응까지 끌어안고 마음속에서 되풀이합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런 생각에 소음을 줄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생각에 답을 내리려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생각은 잠시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의 상태를 점검하는 연습입니다. 그는 하루를 마치며 이렇게 묻기를 권했습니다. 오늘 나는 크게 아팠는가? 굶주리지는 않았는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이 세 가지에 아니오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날은 이미 충분히 안정된 하루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그 하루는 실패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관찰하는 연습입니다. 불안이나 초조함이 올라올 때 그것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왜 불안한가? 이 감정은 어디에서 왔는가를 조용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에피쿠로스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이해하려는 태도가 평온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았습니다. 노년의 이 연습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루의 구조가 단순해질수록 마음의 상태는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는 무시되던 감정들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평온을 연습하지 않으면 고요함은 곧 불안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하지만 연습이 되어 있다면 고요함은 쉼이 됩니다. 평온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익숙해질 수는 있습니다. 오늘의 생각을 조금 덜 붙잡고 오늘의 감정을 조금 더 차분히 바라보는 것. 이 작은 반복이 쌓일 때 마음은 서서히 흔들림을 줄여갑니다. 에피쿠로스가 말한 평온은 특별한 경지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주어진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하는 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나 연습할 수 있습니다. 노년은 가장 자유로운 시기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유를 젊음의 특권처럼 여겨왔습니다. 선택지가 많고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시기만이 자유롭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유는 줄어들고 남는 것은 책임과 제약뿐이라고 여겨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이 생각을 정반대로 뒤집습니다. 그는 인간이 가장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기는 오히려 인생의 후반부라고 보았습니다. 에피쿠로스에게 자유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서 벗어나는 상태였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며 모든 욕망에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는 이런 상태를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안정된 삶의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사회적 역할은 줄어들고 관계는 정리되며 욕망의 강도도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상실이라고 부르지만 에피쿠로스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해방에 가깝습니다. 더 이상 모든 무대에 오르지 않아도 되고 모든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선택지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선택해야 할 이유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 자유는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년에는 이미 많은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무엇에 에너지를 쓰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 하루의 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젊을 때는 오히려 이런 자유를 갖고 있으면서도 욕망과 불안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에피쿠로스는 말합니다. 진짜 불행은 늙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여전히 남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고 이미 충분한 삶 앞에서도 부족함만을 세며 살아간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집니다. 반대로 욕망을 정리하고 비교를 내려놓고 고요함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안정된 단계가 됩니다. 노년의 자유는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누리면 됩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에피쿠로스가 말한 자유의 얼굴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노년은 인생이 줄어드는 시간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이라고.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평온은 더 이상 철학이 아니라 삶의 일상이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노년을 너무 쉽게 한 단어로 묶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쇠퇴, 상실, 외로움, 혹은 조용한 뒷모습이라는 말로 말입니다. 하지만 키케로가 말했듯 노년은 불행한 시기가 아니었고 에피쿠로스가 보여주었듯 노년은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평온해질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 두 철학자의 시선은 우리에게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삶의 가치는 앞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지가 아니라 지금의 시간을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피쿠로스는 평생을 통해 단순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정말로 부족한가? 이 질문은 젊을 때보다 노년에 더 깊은 울림을 가집니다. 이미 많은 역할을 해냈고 수많은 책임을 견뎌왔으며 충분한 시간을 살아온 사람에게 이 질문은 삶을 다시 정리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더해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감각, 이미 충분히 살아왔다는 인식은 노년을 결핍의 시간이 아니라 완성의 시간으로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를 통해 함께 살펴본 평온은 특별한 경지나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욕망을 조금 줄이고 비교를 내려놓고 불필요한 관계와 소음을 정리하며 하루의 상태를 차분히 돌아보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지금 이 나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삶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노년은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선택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자유를 말했지만 그것은 거창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소박한 자유였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지 않을 자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조용히 머물러도 불안하지 않은 마음. 이런 자유는 젊을 때는 쉽게 얻기 어렵지만 노년에는 이미 많은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노년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줄어드는 시간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시간으로. 확장해야 할 인생이 아니라 정리하며 음미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말입니다. 하루가 빠르게 지나가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날이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평온은 언제나 조용한 얼굴로 우리 곁에 와 있었고 이제야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준비가 되었을 뿐입니다.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피쿠로스가 보여준 평온의 기술은 동양 철학의 노자와 공자,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사유로 이어지며 또 다른 깊이를 갖게 됩니다. 애쓰지 않는 삶, 관계를 내려놓는 지혜,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모두 같은 질문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가?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정직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평온이라는 이름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 덜 애쓰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이제는 평온해질 자격도 충분하니까요.